요즘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워지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또 2018년하고 너무 비슷한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미국 주식 한창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2018년이 정확히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미 증시 수익률 격차가 지금 무려 33%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미국 증시 낙관론, 한국 증시 비관론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올해 증시 흐름인데, S&P 500 지수는 23% 오를 동안 한국의 코스피 200 지수는 11%가 빠져버리니까, 요거 단순 주가 수익률 다른 요건 다 빼도 30%가 넘게 차이 나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환율이 현재 1,400원 기준으로 환율이 올해 8% 정도 올랐거든요. 달러 원 환율이. 주가 차익 30%랑 환율 8% 더하면 거의 40%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투자했냐는 것 자체로 지금 40% 차이 벌어진다는 거는 사실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응이 극단으로 갈리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기사들 정말 많이 쏟아 나옵니다. 보시면 지긋지긋한 박스피, 삼성전자 쇼크, 강세장 지속되는 미증시로 떠난다. 여기 보시면 코스피에서 버스 내려서 나스닥으로 막 지금 개미들이 갑니다. 서학개미들이. 지금 미국 주식 투자 금액이 사상 최대 규모는 기본이고 1,000억 달러 처음 돌파했다. 1,000억 달러면 100조 원이거든요. 이게 상징적인 숫자죠. 1,000억 달러 넘어서 전년 대비 64% 증가하는 거니까요. 폭증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미국으로 정말 투자 이민 같은 느낌으로 자본이 이동하고 있는 수준인 거죠.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여기 밀물처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보고 딱 오늘 이 얘기를 해보려고 사실 가져왔는데, 온라인상에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표현이 유행처럼 번지더니 미국 주식은 세금을 낸다, 그러나 국내 주식은 원금을 낸다 라는 이런 조롱 섞인 말이 등장할 정도로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야, 제가 이 말을, 국장 탈출을 지능순이다, 이 말을 사실 7, 8년 전 2018년에 똑같은 얘기를 들었던 게 제가 정확히 기억 나거든요. 그때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참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이런 짤도 돕니다. 여기 성냥팔이 소녀가 한국 주식 좀 사세요, 질 좋고 오래 켜지는 한국 주식이 있답니다. 성냥 파는 거죠. 근데 막 안에 따뜻하게 연말 보내고 있는 거 보니까 엔비디아, 하하, 우리 테슬라, 비트코인 이러면서 지금 한국 주식 파는 성냥팔이 소녀가 울고 있습니다. 밖에서 찬바람 쐬면서. 이런 사진들이 돌 정도로 지금 한국 주식이 비관론이 가득하고 어떻게 보면 조롱이 최고조 수준인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정말 역대급이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 주식은 세금을 낸다. 원래 미국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아유, 미국 주식 그 세금 엄청 떼는데 그거 왜 하냐, 한국 주식 해야지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어떻게 보면 짤입니다. 미국 주식 세금 내, 근데 국내 주식은 원금을 낸단다. 이 짤이 돌 정도로 지금 얼마나 한국 주식의 비관론이 역대 최고조인지 아시겠죠. 투자하면 원금을 다 잃는 곳이 국내장이다, 이런 정도로 안 좋은 분위기고, 반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의 낙관론도 제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사실은 많이 역대급 수준이긴 합니다.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미국 주식 미장이 답이다, 막 거의 이 정도 수준이 되다 보니까 분위기를 제가 전달드리려고 가져온 것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내 증시 대장주마저 힘없이 미끄러져 가지고 국내 증시 투자는 패자다, 미국 증시 투자가 승자다 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이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요건데요. 트럼프 1기 때 특히 2018년이 이제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드는데, 트럼프가 2017년 1월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돼가지고요, 1년 동안 조용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다 해피했거든요. 이때는 미중 무역 분쟁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생각보다 그냥 조용히 일단은 규제 풀어준다 그러고, 그래서 증시가 다 해피했거든요. 뭐 중소형주도 오르고 빅테크도 오르고 다 좋았어요. 근데 별 이슈 없었는데 갑자기 진짜 2018년 땡 하자마자 지금 연초부터 보이시죠? 코스피 폭락하고 미국 증시도 막 요동치다가, 일단 미국 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이때 미국 증시 내에서도 반도체는 안 좋았거든요. 근데 코스피는 이제 두들겨 맞는 거죠. 이때도 미중 무역 전쟁, 관세 때리고 중국의 수출 규제 거니까 폭락을 합니다. 특히 반도체에 가장 민감한, 그리고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게 또 한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렇게 빠지면서, 지금 보시면 이게 누적 수익률인데, 누적 수익률 말고 여기 제가 써놓은 거 보시면 2018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미증시는 8% 넘게 오르는 사이에 한국 주식은 2018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마이너스 8%가 빠지니까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8% 오를 동안 한국 주식은 8% 빠지니까 둘이 합산해보면 16%가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당시에도 제가 공교롭게도 계산해보니까 이 같은 기간 동안 환율이 8% 상승했더라고요. 1,070원 정도 평균에서 1,130원 정도 평균으로 8% 오르니까 둘이 더하면 최소 25%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이때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제가 이때는 이제 유튜브 하기 직전이었고 미국 주식 관련해서 제가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는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프라인에서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지금 한국 증시 도저히 못하겠어서 미국 증시 해보려고 왔다, 배워보려고 왔다, 뭐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 2018년 9월하고 10월 사이에 이때 한국 증시 비관론이 정말 심했던 사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아서 가져왔는데, 자, 여기 2018년 기사입니다. 아마 말씀 안 드렸으면 지금 기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왕초보 개미도 미국 주식 직구 열풍, 이게 2018년 9월입니다. 지금 기사 나오는 거 똑같죠?
한국개미가 간다. 폭발하는 미국 주식 직구. 웃기죠? 그래서 이때 인터뷰한 어떤 분의 기사를 제가 캡처했는데 수익 못 내는 한국 주식 지겹다. 전량 매도하고 미국 주식으로 갈아탔다. 제가 이거 기사 날짜 가리면 2024년 11월이라고 해도 똑같이 믿으시겠죠? 그래서 VVIP부터 왕초보 개미까지 대세는 미국 주식. 이때 나왔던 기사들입니다. 정말 찾아보시면 진짜 많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제 소수연에도 개인적인 의견을 들었지만 이때 2018년 기사를 보시면 한국 증시는 끝, 미국 증시는 답이라는 기사가 도배가 됐었고 한국 주식 빨리 파는 건 지능순이라는 말이 당연하게 그때도 이게 유행했었습니다. 지금도 이 말 나오죠. 한국 주식 빨리 파는 순으로 지능순이다. 막 이런 조롱 섞인 말까지 들렸었어요. 이때도 제가 수강생분들이나 구독자분들 가장 많이 해주셨던 질문이 한국 주식 지금 30-40% 손해났는데 그냥 손절을 다 치고 나스닥 살까요?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한 10% 지수가 빠지면요 개별 주식은 30-40% 손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못 들고 있냐면 내 건 빠지는데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르니까 옆 사람들이 막 뉴스 보니까 뭐 미국 주식 돈 벌었다, 미장하면 돈 번다 이러니까 못 버티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 주식도 빠졌으면 버텼을 텐데, 그쵸? 그래서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이 그 당시 이거였습니다. 2018년 9월, 10월에 이미 사실상 손절하고 오셨던 걸 수도 있어요. 손절하고 나스닥 몰빵했는데 내가 한 게 맞겠지? 라는, 어떻게 보면 이미 투자도 해놨는데 제가 한 게 맞는 거겠죠? 라고 확인받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아마 대다수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많았는데 이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공교롭게도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난 직후 2018년 10월부터 미국 주식도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주식은 끝없이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우리의 기대와 편견이죠. 그걸 깨버리고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폭락. 이때 낙폭이 코스피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1년 동안 천천히 빠졌다 치면은 미국 나스닥과 S&P 500은 그걸 그냥 따라잡아 버립니다. 2달 만에. 그러니까 내리 꽂았습니다. 이때 진짜 무서울 정도로 꽂았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 낙폭을 계산해 본다면 많이 올랐던 만큼 이제 빠지는 것도 무섭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산해 본다면, 고점에서부터 계산해 본다면 코스피 고점에서 빠진 것과도 맞먹는 수준입니다. 못지않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은 미국 증시도 뒤따라 2018년 10월부터 갑자기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제가 미국 증시가 지금부터 폭락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거 한번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어떤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냐면은, 이제 이렇게 빠지고 연말에 만나뵌 분들은 뭐라 그러시면은 저한테 이제 슬픈 표정으로 오셔가지고 너무 힘들다, 한국 주식 잘 하고 있다가 한국 주식 마이너스 20% 빠졌을 때 그냥 손절하고 미국에 여기 올라탔는데 또 미국에 와서 고점 대비 20-30% 얻어맞았다, 나 엄청 날렸다. 또 보면 제가 뭐 사셨어요 그러면 미국의 뭐 S&P 500 나스닥도 아니고요, TQQQ 썩3라 그래서 반도체 3배, 나스닥 3배, 꼭 이런 걸 여기서 사십니다. 왜냐면 내가 그동안 손해본 걸 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손해본 거 미국에서 내가 메꾸려면 남들보다 더 레버리지를 써야 되니까 여기서 몰빵을 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울상으로 오시는 거죠. 어떻게 하냐. 근데 뭐 레버리지를 여기 투자하셨으면은 막 고점 대비 3배 빠지기 때문에 지수가 30% 빠지면 3배 레버리지는 90% 빠집니다. 회복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저도 드릴 수 있는 게 같이 공감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이미 다 일이 벌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랬다가 결국 2018년 12월 말 이후 2019년부터, 그때도 트럼프가 연준 압박해서 금리 인하 해가지고 2019년부터 본격 반등세가 돼서 사실 버텼으면은 한국도 결국 회복하고 미국은 더 크게 회복하고 결국 좋았다. 반등 시점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미국은 제일 늦게 빠지고 제일 먼저 오르는 우량주의 전형적인 리딩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산인데, 결론 참고로 말씀드렸고, 이게 기껏 한국 주식 하다가 못 버티고 손절하고 미국 주식 고점에 와서 또 물리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다. 제가 2018년 사례가 갑자기 기가 나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 보라색 나스닥인데요, 정말 많이 오르죠. 나스닥 급등하는데 파란색, 한국은 빠지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박탈감 느끼고 여기서 손절하고 나스닥으로 갈아탔겠습니까? 근데 나스닥이 결국 고점에서 이때 빠질 때가 나스닥도 30% 넘게 빠지고 반도체 지수도 엄청나게 빠졌던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게 그때보다 더 센 놈이 온다. 그때는 관세 뭐 10% 오르는 것도 시장이 놀랐는데 60% 때린다고 하니까 지금 엄청 겁먹고 있는 거죠.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이런 걱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미국 증시는 가파르게 이제 2-3개월 빠졌지만 결국은 그 뒤에 승자는 이 악재를 버텼거나 이때 용기 내서 더 사신 분들이었다는 거. 지금 반도체나 많이 빠진 주식들이, 우량한 주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고민하신 분이라면은 이것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싶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여기 반도체 같이 미중 무역 분쟁 최대 피해주가 결국 최대 승자였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이때 이 하늘색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여기 2018년 말까지 고점 대비 62%나 빠졌더라고요. 여러분 그 반도체 ETF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개별 주식이 아니고 반도체 ETF가 62% 빠졌다는 건요, 개별 주식들은 뭐 더 작살났다는 겁니다. 박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도 많이 빠졌지만 반도체도 빠졌고, 이때 그 반도체 때문에 빠지고 미증시도 뒤따라 떨어졌는데, 결국은 이제 2019년부터 반등 시작하는 거 보시면 반도체 테크가 정말 많이 회복을 했다. 물론 한국도 다 회복을 하고 S&P 500도 회복을 했죠. 그래서 트럼프 임기 말까지 계산해 봤을 때도 2020년 말까지 어떤 분야 주식이나 어떤 국가가 제일 좋았냐 해보면 탑입니다. 탑3 안에 들 거예요. 어떤 거랑 대비하더라도 반도체가 그 정도로 좋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중 무역 분쟁 자체를 했던 이유도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하고 미래의 먹거리고 핵심 산업이니까 이걸 가지고 싸웠던 거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래서 지금도 반도체 주식 진짜 많이 부진하고 한국 주식도 많이 빠져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이 장기적으로 믿음이 있다, 이거는 지나갈 일이다 라고 생각해 보신다면은 보유하고 견디면 우량주와 우량 ETF 기준입니다. 그 보상으로 결국은 조금 참고 견디면은 돌아오는 경우가 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또 JP모건 회장도 한마디 해줬는데, 이 트럼프가 지금 관세 뗀다 위협하는 거 결국은 타 국가들 협상 위한 전략이다. 협상 테이블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다. 유리한 카드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다. 트럼프가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업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시장은 항상 이렇게 먼저 걱정 선반영하고 주가를 팍 뺐다가, 그래서 우리 같이 심약한 개미들, 개미털기라고 하죠. 주식 반도체 팔아야 되나,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답이 없다, 이렇게 느끼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 하면서 스멀스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에도 또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 가지고, 지금 혹시 이런 반도체도 많이 빠지고 좀 부진해서 이제 당분간 어렵겠다 하실 수도 있고, 진짜 비관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나고 나면 수익을 리턴으로 주는 경우가 많았다. 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콕 집어서 봐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남들이 걱정하고 비관론일 때가 정말 지나가면 항상 기회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가 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보다도 너무 극단적인 이런 비관론도 또 경계해야 되고, 너무 극단적인 낙관론도 경계하자. 쏠림이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릴 때는 반대 현상이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언제까지 오르기만 할 수 없다. 그래서 레버리지 너무 무리하게 단기적으로 하는 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고, 조정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열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좋아하는 격언이 있는데, 이게 제가 적어놓은 말인데, 주식시장에서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벌지만 돼지는 도살당한다, 이런 어떻게 무서운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겁니다. 상승론자도 돈을 어떻게든 또 벌고 비관론자도 벌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론자는 이제 상승에 베팅해서 돈을 버는 거고, 비관론자는 또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좀 적더라도 수익을 챙기거나 뭐 너무 고점이다 하면 반대로 베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어떤 원칙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돈을 결국은 벌기 마련인데, 돼지가 탐욕이라는 걸로 상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탐욕적으로, 그러니까 원칙 없이 지금 한국 주식 끝난 것 같으니까 남들이 미국 주식으로 떼돈 번다고 하니까 난 미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오르니까, 또 이제 어디가 좋다 그러면 또 어디 우르르 따라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결국 주식시장에서는 돈 다 잃는다, 도살당한다, 이런 무시무시한 격언이 있는데 정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기준 없이, 이렇게 원칙 없이 남의 말 듣고 혹은 막 이렇게 누가 좋다더라 이런 말에 묻지마 따라 투자, 모방 투자는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한국 주식으로 잃던 사람이 뭐 미국 주식 간다고 떼돈 벌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옆 사람 떡이 늘 커 보이잖아요. 내가 그때 투자했으면 내가 더 벌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투자하면 저 사람보다 더 벌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무작정 묻지마 투자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각자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이 있고 투자 자산이 따로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부를 충분히 해보시고 원칙 만드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미국 주식도 슬슬 코인도 막 온기가 확산되고 주식도 온기 확산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레버리지, 파생상품, 베팅이 엄청 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약간 단기로 경고 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긴 합니다. 약간 단기 쉬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레버리지 ETF도 인기 폭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도 주목했는데, 오죽하면 국내 키움증권이 국내 최초로 버크셔 해서웨이, 버핏 소유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2배 레버리지 ETF 출시한다는 걸 외신이 보도합니다. 이거 너무 과열 아니냐 막 이러면서 걱정스러운 기사가 나올 정도로 하는데, 지금 실제로도 국내에서도 레버리지 ETF 아니면 거들떠도 안 볼 정도로 레버리지 ETF가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3배 레버리지 막 기본으로 하시는데 조금 조심해야 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뿐만 아니라 펀드 매니저들도 지금 미국 주식 비중 11년 최고치로 그냥 막 낙관론이 엄청납니다. 대선 직전에 10%포인트였던 펀드 매니저의 주식 비중이 30%포인트까지 비중 확대가 3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과열 신호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일단은 트럼프와 머스크의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들을 먼저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 보여드렸듯이 어떤 취임식이나 본격적으로 좀 악재를 부각하는 시기가 도래하면 조금 증시가 조정을 꽤 받을 수 있다. 기간 조정을 받든 가격 조정을 받든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좀 센 것들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정도는 차이가 나겠지만은 어느 정도 분명히 시장이 경계감을 키울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투자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 같이 하면서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해봤고요. 여기 캘린더 참고해주시고, 이번 주는 역시 엔비디아가 핵심이 될 것 같고,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 연례 행사, 월마트 타겟, 유통주 실적이 핵심이 되겠습니다.